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학년도에 서울대학교 농경제 사회학부에 입학한 하민지입니다. 오로지 홀로 성적을 잘 받기 위해 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문제를 풀고 답을 도출할 줄 아는 학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답을 도출하는 것만 있는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눔으로써 깊어지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공부의 가치는 제가 스스로 배운 것을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수혜자가 되는 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가 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마다 많은 기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표는 PPT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큰 자리에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작은 자리에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발표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배움을 나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나누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제 배움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배움을 나눔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배움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움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배운 내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정리해보고 재배열해보는 과정에서 제가 혼자서 머릿속에서만 갖고 있었다면 안다고 착각했을 법한 내용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말로써 그리고 글로써 표현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잘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더욱더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제 배움을 더욱더 명료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움을 공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배움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배움의 가치를 매우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의 의미가 나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활동으로 GMO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찬성 측의 토론을 준비하면서 식품이나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농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GMO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GMO의 경제적인 효과나 혹은 이를 통한 정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 정말 사회 환경적으로 유의미하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후 농업경제 쪽으로 진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제 분야의 독서와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나 혹은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경우에는 수강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공계열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취득해야 하는 데 있어서의 불리한 점이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이수 과목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학과에 후에 진학하였을 때 심화된 내용으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관심 분야의 근본을 이루는 학문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과목을 배워본다는 것은 후에 학과에 진학하여서 전공 공부를 할 때 그것이 적성에 맞을지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성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유불리보다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서 이수 과목을 선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수 과목을 선택할 때는 학과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여서 전공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경제를 수강하기 이전에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후에 사회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무의식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경제에 대한 계산이나 혹은 그래프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수강하면서 경제학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산이나 혹은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제 진로에 대한 고민 역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경제를 수강하며 저는 다양한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이라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일 역시 기술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제 관심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하였기 때문에 수학과 사회과학 재시문 면접을 치루었습니다. 수리 면접의 경우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제 생각과 경험을 담아서 소통하는 형태의 면접을 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아로리 웹에 올라와 있는 수리 면접 기출문제를 본 학생들이라면 알겠지만 풀이 시간 내에 수리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답과 풀이를 모두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 구한 답에 매달리며 계산을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답은 다 못 구했을지라도 주어진 시간 동안 모든 문제에 대해서 풀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후에 면접장 내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을 풀이에 도달해가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평소에 해왔던 공부는 답이 더욱더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답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풀이 과정을 구하는 시간으로 할애하는 것이 저에겐 조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연습을 많이 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면접의 경우에는 아로리에 올라와 있는 면접 기출을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사회과학 면접에서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나의 생각과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어떤 학생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면접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답변을 연습하다 보니 제 생각과 제가 그저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잘 구분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한 사회과학 지문들을 보면서 제 생각은 어떠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제 생각 외의 답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제 3년간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풍부하게 해내고 있는지 여러 번 점검하였습니다. 물론 면접 전까지 많은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발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정말 긴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풀이 시간에 제가 평소보다는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풀이 시간에 최대한 풀이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면접장 내에서 답변에 도달하는 연습을 한 덕분에 면접장 내에서 교수님께 제 풀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해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때 가족들과 고등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한 덕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저만의 답변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어쩌면 경주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의 시작점에 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대학교에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경주의 마지막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우수한 사람인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읽거나 혹은 활동들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경주의 시작점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후에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우수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멋져 보이기만 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것은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가릴 수 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은 나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잠재력을 드러낸다는 것은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어떤 잠재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너무 무턱대고 어렵거나 거창한 활동들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이러한 활동들은 진실된 나의 모습을 가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사고의 창, 인성이 드러나는 진솔한 활동임을 잊지 않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것을 준비하는 후배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남들보다 그 분야를 조금 더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진로를 선택하기를 지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당시에 그 분야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특정 분야를 좀 더 잘한다는 것은 성취감이나 기쁨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그 분야에 대한 흥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당시에 그 분야를 잘해서라면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어떤 분야에서의 나의 성장이 가장 훌륭한가만을 바라보지는 마세요. 어떤 분야가 나에게 도전과 열정 그리고 성장을 가져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줄지 상상해 보세요. 진정한 나를 정의해가는 일은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니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진로가 확정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와 나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고민해보세요. 내가 진정 바라는 길은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훌륭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인터뷰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노력이 빛나는 성과로 이어져서 이곳 서울대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후배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